안녕하세요. 도하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원래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원래 이름은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걸 썼었는데,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냥 임시방편? 살짝 그런 식으로 제가 막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해보자! 막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아니라서 그냥 지어놓은 이름이라, 그래서 이번에는 제 가명처럼 도하라는 이름을 쓰기로 했습니다. 뭐 영어로도 편하고 일본어로도 편하고 한국어로도 편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이름을 정하게 됐어요. 유래는 별거 없고 제가 복숭아꽃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게 도화인데 도화보다는 도하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서 도하라고 지었고요. 좀 도자가 들어가는 게 저랑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조금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뭔가 관련 있는 뭔가가 나올 거예요. 나중에 알려드리고,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직접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처음인데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라고 물어봐 주신다면은 오늘은 제가 지원하는 일본 학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기도 하셨고, 제가 영상을 저도 지원하기 전에 학교를 막 찾아보잖아요. 유튜브에 찾아보고 블로그에 찾아보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지원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 알려주는 것 같은 영상은 없는 거예요. 아무래도 학교 입학하고 나서 질문이 오면 찍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억도 잘 안 나실 거고, 이게 지원을 할 때야 다 기억하지만 나중에 지나면은 몇 개 뭐가 있었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지원을 막 마친 상태라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일단 알려드릴 건 첫 번째는 이제 지원하게 되는 기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지원할 때 준비할 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지원하게 된 계기나 동기. 세 번째는 이제 저의 지원하고 나서의 뭐 추후 계획이나 목표 같은 거, 그런 걸 한번 찍어보려고요. 첫 번째로 준비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1차, 2차, 3차 있어요. 근데 1차는 이제 10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미 지났고 제가 지원한 1차고, 2차는 아마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그리고 3차는 1월 7일부터 내년 또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렇게 3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기에 넣었고, 올해에 넣으신다라고 하면은 2기나 3기에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이 기간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 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 1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넣는 전형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시험을 보게 돼요. 명접관님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뭐 원서 접수를 할 때 장소를 알려주세요. 어디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가셔야 돼요, 알려주시거든요. 그 장소로 가서 한국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게 1기. 그리고 2기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 문화복장학원에서 아마 시험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3기 같은 경우에도 아마 가서 보시겠죠? 근데 이게 좀 차이가 뭐냐면 3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뭐 내가 막 어떠한 사정으로 막 이렇게 됐다 라고 하실 경우에 특수한 상황에만 지원하는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월 7일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래도 뭐 이거를 심사하고 막 합격하고 하는데 3개월 뭐 이 정도 2, 3개월 걸릴 텐데 되게 아슬아슬하게 넣는 전형이다 보니까 비자가 안 나올 수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좀 늦게 나오고 그럼 이제 입학이 좀 힘들어지니까 특수한 경우라서 물어보고 가셔야 돼요. 물어보고 문화복장학원에 물어봐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3개월 지원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면 3개 넣으시면 되고, 솔직히 내가 뭐 그런 거 상관없고 나 언제든 넣어도 되는데 라고 하시면 1기에 넣으신 게 제일 좋겠죠. 굳이 일본까지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가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돈이 드니까. 돈 있으시다면 뭐 상관없지만 좀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게 좋지 않는가 싶은 마음에 1기를 추천드려요. 근데 지났으니까 2기도 괜찮고요. 3기만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로 필요한 서류,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저희가 원래 한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학금이나 아니면 성적, 뭐 자소설 이런 식으로만 준비를 해서 원서를 넣으면 되는데,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희는 외국인의 입장으로서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원서나 뭐 비자 신청서나 뭐 이 사람이 경비를 이제 낼 수 있는지, 학비를 꾸준히 낼 수 있는지나 아니면 뭐 전에 학교의 성적은 어땠나 이런 거를 다 보게 되니까, 그래도 문화복장학원은 전문대이기 때문에 좀 자격 요건이 낮고 필요한 서류가 좀 적은 편인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하시면 제가 써놨어요. 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입학 원서, 학교 지정 서류. 이거는 학교 지정 서류가 뭐냐 보시면 그 문화복장학원 서울 사무소 블로그가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공지가 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이런 걸 보내주시거든요. 저 원서 내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런 걸 보내주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풀원 서류 이런 게 써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 문화복장학원에서 보내주셔야지 낼 수 있는 서류가 있거든요. 이거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1번을 다시 보시게 되시면 입학 원서, 그리고 긴급 연락처, 세 번째 경비지변서, 그리고 네 번째 경비지변을 증명하는 서류, 다섯 번째 주소 스티커, 여섯 번째 본국의 최종 학력의 학교 졸업 증명서, 일곱 번째는 성적 증명서, 여덟 번째는 일본에서 그 일본어 능력을 검증하는 그 자격증 같은 거, 그리고 아홉 번째는 여권, 그 앞면이랑, 그리고 그 출입국 증명서, 일본에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그리고 열 번째는 비자 신청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지정 서류는 원서, 입학 원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긴급 연락처도 보통 부모님으로 하실 거예요. 부모님으로 하면 되고, 세 번째 경비지변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이시겠죠, 보통은. 이렇게 해서 잘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실수한 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원서 같은 거 쓸 때는 뭐 일본어 쓰고 한국어 이렇게 쓸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한국어를 못 하시니까 당연히 영어로 써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고 한국어로 써버린 거예요. 일본어로 위에 쓰고 뭐 이렇게 가타카나 쓰고 그 위에 제 한국어 이름을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지우고 다시 썼어야 됐거든요. 다행히 그 사무소의 분이 친절하게 시간이 없었어서 해주셨는데, 하여간 그 영어로 다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 같은 경우는 우리 외국인이니까. 그리고 저 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아마. 그리고 네 번째 경비지변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비지변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경우에는 경비지변자의 통장 잔고 증명서랑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한데, 영문으로 2부씩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보면은 뭐 전부 다 대출 서류는 2부씩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영문으로. 그래서 경비지변자의 통장 잔고 증명서, 이건 은행에 가서 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이걸 얼마 정도 이상 돼야지 통과가 되는 건가요? 기준이 있을 건데 딱히 써있진 않아서 여쭤보니까 한 3, 4천? 왜냐면 복장가 기준으로 2년인데 1년에 한 입학금까지 포함했을 때 1학년은 한 1,300만 원 정도 드니까, 1,300만 원에다가 뭐 생활비 뭐다 하면은 3, 4천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3, 4천 정도는 통장에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되면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증명원. 이거는 국세청, 정부24 이런 사이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아마 뗄 수 있는 데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는 그 프린트를 해서 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소 스티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기다가 영문 주소를 써서 제 주소, 이제 그 서류를 뭐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이런 거 받을 때나 이런 서류를 보낼 때 그분들이 쓰셔도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쓴 주소 스티커로 보내주실 거예요. 누락이 됐을 경우에 그거를 책임지지 않기 위한 장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손으로 썼으니까 누락돼서 확인을 못 받았으면 본인들이 나중에 전화해서 저 못 받았는데요? 라고 확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써서 내야 합니다, 주소 스티커. 어렵지 않으니까 한 5개인가 있는데 그거 다 동일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본국의 최종 출신 학교의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영문으로 2부 원본 제출. 이거는 나이스인가? 그 학교 떼는 거 있잖아요, 서류. 졸업증명서나 이런 거 떼는데 사이트에서 아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가능한 걸로 알고요. 저는 프린트가 집에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다가 전화를 해서 행정실에 있으시죠, 다
그 학교 행정실에다 전화해서 저 성적증명서랑 졸업증명서 영문으로 2부씩 필요한데 언제 찾으러 가면 될까요? 이렇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하면 이제 언제까지 오시면 되고요. 얼마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니까 그때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저는 학교 가서 가져왔어요. 돈을 내고. 그리고 이제 8번째로는 일본어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죠. 여기서 인증하는 시험으로는 JLPT나 아니면은 뭐 EJU 일본어 영역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일본어 뭐 이런 식으로 공인 인증이 가능한 그런 시험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보통은 일본어 JLPT를 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그거 외의 방법으로 저는 뭐 자격증 따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저는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요. 이러시는 분들은 어학연 수를 6개월 이상 또 이 문화복지학원에서 인정을 하는 어학원에서 이제 어학교에서 6개월 이상 뭐 출석률 90%인가 아마 이상으로 나가시면은 일본어가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니까 그걸로 이제 바로 내번 생활하시다가 학교 들어가시면 되겠죠. 돈이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현지에서 배우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들 이제 좀 형편이 안 되거나 하면 보통 자격증을 따서 가시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다음 걸로는 여권. 여권의 그 앞면 페이지를 스캔해가지고 내셔야 돼요. 저 까먹고 안 냈다가 다시 가지러 갔거든요. 다시 집에 가가지고 한 시간 걸려가지고 찌워가지고 여권 내고 이랬었는데 여권 앞면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권 앞면 외에도 출입국 증명서를 내셔야 돼요. 출입국 증명서는 뭐 여권이 예를 들어서 나 발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본 간정이 한두 번밖에 없다. 그 여권 페이지에 다 속해 있다. 하시면 그거 프린트 하시면 되고요. 그것도 스캔해갖고 같이 내시면 되고. 근데 저는 일본을 굉장히 많이 갔다 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8번 정도 갔거든요. 제일 어릴 때 간 게 한 7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옛날 여권이고 그걸 다 프린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입국 증명서를 뗐거든요. 이거 조금 자세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스캔도 되고 출입국 증명서도 되는 걸로 아는데 혹시 모르니까 둘 다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 출입국 증명서를 준비했습니다. 그 옆에 출입국 증명서 뗄 때 영문으로 주세요 하면 영문으로 아예 된 건 없는데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동사무소 같은 데서 떼니까 말고 국문에다가 옆에 영문만 나오면 돼요. 라고 하시면 해석만 나오면 됩니다. 라고 하면 아마 바로 떼주실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니까 동사무소 말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까 가서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 정부24 같은 사이트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하셔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비자 신청서인데 이거는 이제 문화복지학원에서 올려주시잖아요. 원서를 이렇게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되고 서류 같은 거 언제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라고 써주시는데 그 아래에 저는 비자 신청서 쓰셔야 합니다. 라고 나중에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라고 올려져 있길래 추후에 공지된 걸 확인을 했는데 그 엑셀 파일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그거를 컴퓨터로 저장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서 그 다음에 이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걸 프린트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엑셀로 먼저 쓴 다음에 그걸 출력해서 내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엑셀을 쓸 수가 없어요 하시면은 이제 그거를 아예 출력하셔서 수기로 화이트 사용하지 않고 쓰시면 돼요. 그렇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비자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그 양식을 올려주셨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문화복지학원에 낼 이력서, 두 번째는 정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한 신청서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비자 신청서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3페이지였나? 그러니까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 일본어랑 영어밖에 없으니까 일본어랑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면은 괜찮겠지만 그게 좀 읽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미리 공부를 해서 막 찾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렇게 되고 세 번째로 시험은 아직 저는 보지 않았지만 제가 수집한 정보들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일단은 필기 그리고 장문 세 번째 면접 이렇게인데 필기 같은 경우에는 N2 레벨 정도의 시험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본 JLPT 있죠? 살짝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JLPT 시험 보신 분이면 아마 좀 이게 감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문제인 게 장문을 히라가나로 써도 되긴 하지만 가능한
한자로 쓰셔야 돼요. 한자로 장문을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저희가 문제만 풀다 보면 한자를 읽는 건 괜찮은데 쓰는 게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안 하고 있어서 빨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문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면접인데, 면접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면접관님 2분이랑 학생분 3분 들어가서 15분에서 20분가량 진행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을 보냐 하면은 당연히 뭐 회화했을 때 회화 카이화가 이게 막 잘 되는, 능통하게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사람을 아마 필요로 할 거고, 일본어 시험도 잘 봐야겠죠. 잘 보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시험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시험 날짜가 11월 14일이거든요. 1차의 시험 날짜가 11월 14일인데 근데 아마 발표는 20일로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빠르죠. 그래서 20일 날 발표가 이제 합격 통지서나 뭐 불합격 통지서가 오면 받고 하면 되겠죠. 제발 불합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의 영상으로선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진짜 준비하는 과정이 좀 험난했어요. 그래서 제 나중에 알바썰을 올릴 예정이거든요, 영상을. 그때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빨리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1년 미뤄지는 것보다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은 여기까지고, 혹시 하시는 과정 중에 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점이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시면은 그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뭐 개인적인 뭐 사정이 뭐 이렇다 라던가 뭐 어떤 점이 있는데 고민이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은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으시면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메일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번째, 제가 가게 된 계기나 동기 같은 거를 말씀드리면 저 사람은 왜 문화박장학원을 가려고 했을까? 라고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제가 왜 지원하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저는 저에 대한 간략한 성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진짜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는 좋아하는 아이돌이 고등학교 때 좀 심했을 때는 일주일마다 바뀌었어요. 저번 주에는 세븐틴이 좋았는데 이번엔 레드벨벳이 좋아. 어머,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엑소가 괜찮네.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세상에나 이번엔 블랙핑크가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좀 좋아하는 게 워낙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오래 못 가요. 좀 끈기가 없는 편이에요. 열정은 가득한데. 그래서 좋아하는 게 꾸준히 가는 적이 잘 없는데, 제가 그런 꾸준히 가는 게 딱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옷이자 패션이었죠. 봐도 봐도 질리지 않고 계속 좋아하고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좀 아름답고 미에 가까운 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옷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분위기를 자낼 수 있고 살짝 외형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물론 패션을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옷이 낼 수 있는 분위기나 뭐 자태 이런 것들에 굉장히 끌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옷이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 좀 동양화나 아니면 한국적인 것, 그런 한국적인 예술과 문화를 정말 좋아해요. 가야금 배우고 뭐 해금 배우고 동양화도 그리고 할 정도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섞어서 좀 정말 우리나라,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좀 국뽕이 차오르는 게 블랙핑크도 그렇고 방탄도 그렇고 정말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 정말 멋진 게 너무 많은데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좀 이런 생각하면 좀 되게 늙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영감 같은 소리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은 좀 몰라주더라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걸 근데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더 공부하고 그걸 옷에 녹여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정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계속 막 말리려고 해도 막 나를 막 이렇게 손하려고 해도 막 계속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나는 옷에 대해서는 한번 꼭 배워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후회 없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패션 디자인과 의상과 복장과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뭐 결정하게 된 계기가 그렇다고 이렇게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정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파격적인데 그것도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렇고 동기는 그렇고요. 옷이 좋아서 다 그러시겠지만 모든 지원하신 분들이 옷이 좋으시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목표나 앞으로의 뭐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되시냐? 사실 모르죠.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건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일단은 문화복장학원에 지원을 해서 열심히 하고 가능한 뭐 패션쇼도 아무거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패션쇼도 가능한 참여를 하고 제일 좋은 건 제가 이제 저의 방향성을 찾고 난 이게 너무 좋고 이 방향성을 끝까지 밀어나가고 정말 뭔가 추구하는 가치가 생겨서 이거를 따라가는 브랜드를 만들 거야 라는 게 딱 제 안에 이렇게 성립이 되고 딱 자아가 이게 딱 되면 그러면 브랜드를 내는 게 가장 좋겠죠. 개인 브랜드를, 디자이너 브랜드를 내고 싶고요. 뭐 잘 맞는 나랑 너무 취향 잘 맞고 나랑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넌 나의 소울메이트한 친구가 생긴다면 브랜드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생기면 말이죠.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꿈인데 근데 솔직히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 브랜드 하시려는 분이나 쇼핑몰 창업하시려는 분들도 다 초기 자금을 모으시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저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자금이 되고 내가 준비가 됐고 나 그냥 바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라고 하면은 돈을 그냥 모으든지 벌든지 사전에 모아가지고 바로 브랜드를 낼 수도 있겠고 아마 그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도 워낙 바쁘니까. 두 번째 안으로는 제가 저의 인생 목표랄까? 살짝 방향 같은 경우는 저는 경험을 정말 중시해서 가능한 각각 정말 겪어보고 싶은 여러 나라에 가서 살아보고 싶어요. 물론 제가 일본어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전에는 영어를 배웠었어요. 한 1년 정도? 그래서 영어를 참 일상 회화가 그냥 가능할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 다 까먹었죠. 일본어 하느라고. 영어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영어를 다시 하고 싶어요. 놓고 싶지 않아요. 영어를 잘하고 싶고 그래서 아마 워홀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워홀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마 호주로 갈 거예요. 왜냐면 초기 자금은 좀 들지만 가장 인건비가 비싸고 한국인도 많으며 좀 접근성이 쉽잖아요. 그 외국인을 봐도 저 동양인 처음인데? 이런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물론 도시 같은 경우, 시티 같은 경우겠죠. 그래서 아마 영어를 배우면서 돈을 좀 모으기 위해서 호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취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방향성을 아직 못 정했고 나 생각보다 디자이너 브랜드 내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취업을 하겠죠. 일본에서. 가능한 한국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아직 디자이너의 경력도 없고 학교도 일본 외국 학교인데 한국에 써줄까 생각해봤을 때는 저는 그다지 써줄 것 같지 않아요. 심지어 전문대고 4년지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학력을 안 따지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일본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디자이너나 관련된 뭐 MD 쪽으로 빠질 거면 MD 쪽 업무를 좀 겪어보고 그 다음에 뭐 한국에 지원을 하던가 그렇게 하더라도 일본에서 먼저 취업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두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아직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뭘 하고 싶을지도 모르고 질렸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 단언하고 싶진 않고 그냥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해두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현재 뭐 만약에 이 길이 아닌데 싶을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감이 딱 오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준비해서 취업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래도 가능한 개인 브랜드를 내고 싶네요. 여기까지 저희 목표였는데 뭐 2년 후에 제가 졸업할 때 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도 궁금하네요. 지원하실 분들은 아마 뭐 올해 지원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보실 수 있지만 내년에 지원하시는 분들, 내후년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앞으로도 뭐 일본에 가서 갈 때 준비하는 과정, 뭐 집 구하는 과정, 뭐 가서 살아가지고 브이로그 이런 것도 아마 찍어서 올릴 테니까 봐주시면서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길라잡이처럼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편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뭐 궁금하신 점, 더 추가로 질문하고 싶으신 점 있으시다면은 마찬가지로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정말 달아주신 댓글의 2배만큼이라도 달아드릴 테니까요. 댓글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아마 옷 하울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